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정말 놀라운 금융 앱을 하나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디자인도 막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고요. 리뷰를 보니까 찬사가 가득해요. 네, 그러면 뭐 당장 기분 좋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첫 화면에서 갑자기 그 시청자 여러분의 주거래 계좌를 연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비밀번호 입력을 딱 요구하는 창이 뜨는 겁니다. 아, 그 순간 화면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확 멈칫하죠? 맞아요.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 막 혁신적인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잠깐만, 이거 진짜 믿을 만한 앱인가? 내 돈 다 털리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경계심이 등줄기를 싹 스치잖아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찰나의 망설임, 그 본능적인 브레이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해부해볼 핵심 주제거든요. 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신뢰 장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샅샅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요, 그 핀테크 연구소에서 2020년 2월 19일에 발표한 강의 자료입니다. 제목이 AI 시대의 핀테크 마케팅 전략인데요. 네. 흔히들 마케팅이라고 하면 막 얼마나 기발하고 화려하게 제품을 포장하느냐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핀테크 산업에서의 마케팅은 그 태생부터가 일반 소비재랑은 완전히 다른 아주 특수한 제약 위에서 출발한다는 걸 명확히 지적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던져볼게요. 아니, 지금 기술이 이렇게나 발달해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금융앱 앞에서는 그렇게 멈칫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핀테크 마케팅이 처한 출발선 자체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제로 상태가 아니다. 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즉 실로의 완벽한 부재라는 아주 척박한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술의 발전은 진짜 눈부시죠. 요즘 AI 기술 보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타겟팅은 거의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어젯밤에 소셜미디어에서 자동차 리뷰 영상을 몇 개 찾아봤다고 쳐볼게요. 네, 그냥 영상만 본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정확히 그 자동차 모델에 딱 맞춘 최저금리 할부 금융 상품을 스마트폰이 추천해 줍니다. AI가 우리의 욕망이랑 타이밍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거죠. 와, 기술력만 놓고 보면 당장이라도 그 전환 버튼, 그러니까 가입 버튼을 누르게 만들어야 정상일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뭔가 찝찝해서요? 바로 그 지점이 부정적 시각 혹은 우리가 직면한 본질적인 한계인데요. 금전이 오가는 거래의 순간이 오면 우리 인간의 뇌는 그 편의성이나 맞춤형 혜택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원초적인 필터를 확 작동시킵니다. 아, 원초적인 필터라면 혹시 생존 본능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생존과 직결된 위험 회피 심리죠. 아무리 AI가 내 마음을 막 족집게처럼 읽어내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다고 해도요. 내 피 같은 자산을 맡길 만한 안전하다는 확증이 뇌에 전달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냥 그 즉시 앱을 삭제해버립니다. 야, 이거 듣다 보니까 비유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건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안면 인식 기술이랑 홍채 인식기가 달린 막 최첨단 스마트 금고를 산 거예요. 오, 아주 비싼 금고를 사셨네요. 네, 그런데 막상 배송을 딱 받아보니까 그 금고의 문짝이랑 벽면이 얇은 골판지 상자로 만들어진 거죠. 아, 종이박스 금고라니 최악이네요. 그러니까요. 문이 아무리 스마트하게 저를 알아보고 스르륵 열리면 뭐합니까? 그 종이 상자 안에 내 전 재산을 넣어둘 바보는 세상에 없잖아요. 아, 진짜 아주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비유입니다. 골판지 금고에는 아무도 돈을 안 넣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요. 기존 마케팅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뒤집는다고요? 어떻게 뒤집어야 하죠? 화려한 UX 디자인이나 AI가 추천하는 파격적인 혜택,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기 전에요. 반드시 이 금고가 막 티타늄으로 만들어졌다는 안정성을 제1의 전제 조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 예쁜 디자인보다 일단 튼튼하다는 것부터 보여줘라. 맞습니다. 전통적인 금융망과 이게 어떻게 암호화되어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금융 전문가 그룹이 이 시스템을 꼼꼼하게 감수했는지, 이런 무거운 증거들을 시각적으로 먼저 쥐어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제야 비로소 AI의 초계이나 타겟팅이 진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찢어지는 종이 서상자가 아니라 단단한 강철 금고다. 이 사실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콱 박아 넣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좀 듭니다. 신뢰를 쌓고 안정성을 어필해야 한다면 차라리 엄청난 자본을 태워서 막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를 때리면 되지 않나요?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모으는 거죠.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핀테크 산업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른바 삼중 제약이라는 족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네, 일반적인 IT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바로 그 삼중 제약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산업을 바라보자면 핀테크 마케터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지뢰밭을 걷는 거랑 똑같아요. 와, 손발 묶인 채로 지뢰봤죠. 규제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해서 아주 촘촘한 다중 규제 체계가 있거든요. 다른 산업처럼 막 업계 최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이런 과장된 카피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아, 뷰티나 식품 앱에서는 숨쉬듯이 쓰는 말들인데요. 그렇죠. 게다가 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같은 단어는 금융에선 완전 금기어입니다. 또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하나 하려고 해도 금융감독원 같은 규제 기관의 사전 심의를 일일이 거쳐야만 하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는 그 생성형 AI 있잖아요. 그걸 도입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AI한테 규제에 안 걸리게 매력적인 마케팅 문구를 한 수천 개만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하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게 바로 AI 도입할 때 기업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정적 리스크입니다. 왜요? AI가 똑똑하게 잘 피해가지 않나요? AI가 고객 전환율을 높이려고 무심코 생성한 카피 한 줄, 혹은 챗봇이 고객한테 친절하게 건넨 답변 한마디에 자칫 투자 권유로 오인될 만한 뉘앙스가 살짝이라도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법적으로 문제가 커지나요? 그럼요. 회사는 당장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와, 잘못 쓰면 진짜 회사 문 닫아야겠네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소비자의 태도예요. 일반 대중은 일상 속에서 굳이 먼저 금융상품을 막 검색하거나 깊이 탐구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누가 퇴근하고 쉬면서 적금 이유를 검색하겠어요? 유튜브나 보죠. 그러니까요. 마케터 입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입은 꽉 틀어막혀 있는데 정작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진짜 손발은 다 묶였고 상대방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하지만 이 보고서가 단지 상황이 이렇게 비관적이다 이것만 이야기하진 않았을 텐데요. 이 삼중 제약이랑 대중의 무관심이라는 늪을 동시에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도대체 뭔가요? 당연히 대안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관점을 싹 전환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 강력한 규제들은 결국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아주 든든한 방어막이잖아요. 그렇죠. 뚫리면 큰일 나는 벽이죠. 따라서 대안은 이 규제라는 거대한 벽을 정면으로 막 부수려고 하지 말고요. 물처럼 유연하게 우회하면서 고객의 일상에 스르륵 스며드는 설계, 즉 습관화에 있습니다. 습관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아주 딱딱한 송금이나 저축 과정에 미션이랑 보상을 결합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전략입니다. 아, 게임처럼 만드는 거군요. 네, 둘째는 월급 관리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가 바로 매일 앱에 접속할 때마다 소액의 혜택을 즉시 지급하는 마이크로 리워드 방식입니다. 아, 그 만보기처럼 막 만보 걸음수 채우면 10원, 20원씩 포인트를 주는 기능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 그냥 재미로 나온 줄 알았거든요. 아하하하, 절대 아닙니다.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진정한 구원투수로 활약을 합니다. 카피 쓰는 게 아니면 AI가 여기서 뭐 하죠? AI는 단순히 마케팅 문구를 빵빵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고객의 일상 패턴을 조용히 학습하는 관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찰자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 혹은 주로 스마트폰을 여는 그 찰나의 순간을 AI가 예측을 해요.
그래서 가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에 딱 10원짜리 미션 알림을 띄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금융에 완전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AI의 그 정교한 타이밍 설계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매일 무의식적으로 앱을 켜는 습관으로 서서히 중독시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10원, 20원 모으려고 매일 아침 앱을 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앱의 화면이나 UX가 엄청 편안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월급 통장까지 스르륵 연결하게 되는 거네요. AI의 진정한 역할은 말재주 좋은 카피라이터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습관의 설계자였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마침내 가장 거대하고 본질적인 딜레마가 하나 딱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바로 혁신과 신뢰의 정면 충돌입니다. 저 이 부분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죠. 자료에 등장하는 비유가 엄청 직관적이에요. 그 투자자들이나 IT 전문 매체들은 핀테크 스타트업한테 낡은 금융시장을 막 파괴할 우주선, 즉 불을 뿜으면서 솟구치는 로켓 같은 혁신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세상을 바꿀 엄청난 걸 보여달라고 하죠. 네, 하지만 반대로 그 앱에 진짜 내 전 재산을 맡겨야 하는 일반 시청자 여러분은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흔들림 없이 꽉 고정해줄 아주 무거운 닷 같은 안정성을 원한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상반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로켓에다가 수십 톤짜리 무거운 닷을 매달고 우주로 날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혁신에 부르짖을수록 오히려 막 불안정해 보이고 반대로 안정을 강조하자니 그냥 기존의 낡은 은행 앱이랑 똑같아 보이는 이 모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와,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핀테크 기업은 그냥 파멸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다라는 그 혁신의 메시지는요. 고객의 뇌 속에서 곧바로 새롭다고. 그럼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네. 내 돈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장 끔찍한 불안감으로 번역되기 때문이에요. 테크 업계에서 막 찬사받는 그 혁신적이다라는 단어가 금융업계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거의 삐용삐용 울리는 경고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극복한 선두 기업들의 대안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했죠? 아주 영리한 해법을 찾았습니다. 로켓이랑 닷을 억지로 하나로 막 섞으려고 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거를 이중 브랜드 아키텍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중 브랜드 아키텍처요. 개념이 확 와닿지는 않는데 제가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딱 열었을 때 구체적으로 화면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건물을 지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중이 바라보는 앱의 전면, 즉 프런트엔드 화면은 아주 묵직하고 보수적인 대리석 기둥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대리석 기둥이요? 예를 들면요? 화면 상단에는 전통적인 제일금융권은행과의 제휴 로고를 떡하니 배치하고요.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마크나 보안 인증 마크를 아주 눈에 띄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객을 안심시키는 무거운 닻입니다. 아하, 겉보기엔 엄청 든든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 즉 내부 프로세스에서는 AI가 수만 개의 비정형 데이터를 막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단 3초 만에 대출 심사를 끝내버리는 초고속 엔진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로켓이죠. 와, 대박이네요. 겉으로 보이는 간판은 막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처럼 엄청 든든하고 보수적인 은행의 모습을 싹 빌려오고 그 뒤에 숨겨진 공장에서는 최첨단 AI가 빛의 속도로 일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혁신이 주는 막연한 불안감을 전통 금융기관이 오랜 세월 쌓아온 그 묵직한 신뢰 자산을 싹 빌려와서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전략이네요. 네, 아주 스마트한 접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삐딱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만약에 제가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빵빵하게 유치한 핀테크 회사의 CEO라고 쳐볼게요. 아니 굳이 남의 브랜드를 빌려올 것 없이 그냥 그 돈으로 황금 시간대에 텔레비전 광고를 막 도배하고 버스 정류장마다 유명 연예인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걸어서 우리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올리면 안 되나요? 돈으로 인지도를 산다. 네, 많이 보고 자주 들으면 친숙해지고
친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게 마케팅의 정석 아닙니까? 정말 많은 신생기업들이 바로 그 얇은 지식으로 돌격했다가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맛봅니다. 진짜요? 왜 실패하죠? 금융시장의 소비자 심리를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짚어드리자면요.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절대 믿지 않는 브랜드를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중으로 경계하고 혐오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름은 아는데 속을 모르겠는 놈이 제일 의심스럽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보안이나 금융 전문성 같은 단단한 알맹이도 없이 그저 돈을 막 발라서 겉멋만 부린 마케팅은 핀테크에서는 완전 독약과 같습니다. 당장의 앱 다운로드 수치나 트래픽 같은 그런 단기적인 퍼포먼스에 집착하면 결국 모래성처럼 싹 무너지거든요.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된다. 네, 따라서 대안으로서 자료가 제시하는 것은 섣부른 인지도 확장 전에 무조건 뼈대부터 탄탄하게 세워야 하는 4대 신뢰 자산입니다. 4대 신뢰 자산이요? 그 매개의 튼튼한 기둥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째, 보안성입니다. ISMS 같은 국가 공인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하고 이걸 소비자한테 투명하게 증명하는 거죠. 둘째는 투명성이에요. 투명성을 하면 수수료 같은 거요? 맞습니다. 숨겨진 수수료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고요. 되게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있잖아요. 그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공개해야 합니다. 아, 작은 글씨로 속이지 마라. 셋째는요? 셋째, 전문성입니다. 화려한 IT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 회계, 법률 전문가 그룹이 이 서비스의 리스크를 아주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하죠. 넷째는 뭔가요? 인터페이스나 고객 센터의 응대 방식, 그리고 푸시 알림의 톤 앤 매너가 언제나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안성, 투명성, 전문성, 일관성. 와, 진짜 이 네 가지 기둥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살짝 흔들리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아주 강력한 지붕이 하나 더 얹혀지고 있는데요. 바로 ESG 마케팅과의 결합입니다. ESG, 환경 마케팅 이런 거요? 네. 우리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인프라를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포용적인 금융을 제공한다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묵직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우리가 앞서 막 감탄했던 그 AI의 초계이나 타겟팅 능력 있잖아요. 그건 대체 이 과정에서 언제 쓰이는 겁니까? 그 강력한 AI 타겟팅은 오직 방금 말씀드린 이 4대 신뢰 자산이라는 단단한 콘크리트 기반이 완전히 굳어진 후에만 그때서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기반 없이는 안 쓴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AI의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있습니다. 방어요? AI가 뭘 방어하죠? 온라인 커뮤니티의 수많은 여론이나 ESG 관련 지표들을 AI가 실시간으로 싹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나 보안 관련 루머가 터지기 전에 그걸 미리 탐지하고 차단하는 일종의 평판 방어 체계로 작동하는 겁니다. 와, 저는 AI가 무조건 최전방에서 물건 파는 공격수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집 기둥을 지키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똑똑한 방패이자 성벽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된 신뢰만이 단순한 일회성 혜택, 체리피커들을 규제 기관마저도 인정하는 장기적인 충성 고객으로 싹 변모시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이 거대한 전략들 정말 방대하고 깊은데요. 그렇다면 실제 핀테크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했을 때 이 복잡한 퍼즐들을 도대체 어떤 순서로 조립해야 할까요? 자료에 명시된 초기 포지셔닝 3단계 전략 이거 한번 싹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은 보고서에서도 아주 붉고 굵은 글씨로 경고 마크를 빵 찍어 놓는 핵심 내용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아주 뼈아픈 실수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실수죠? 어렵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기술이나 보안 이야기는 대충 건너뛰고 다짜고짜 마지막 단계인 브랜드 감성이나 스토리텔링부터 막 쏟아낸다는 겁니다. 아, 막 엄청 예쁜 마스코트 캐릭터 굿즈 만들고 텔레비전 광고에 나와서 막 우리 앱은 시청자 여러분의 찬란한 꿈과 도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감성 마케팅부터 하는 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신뢰가 제로인 상태에서 그런 감성만 들이밀면 어떤 역풍이 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감동받지 않나요? 소비자는 감동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극도의 불신과 반발심을 느낍니다. 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장 내 돈이 털릴지 안 털릴지도 증명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근거로 내 꿈을 응원한다는 거야. 이거 완전 속빈강정 사기꾼 아니야? 라고 본능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어이없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유일하고도 확고한 대안은 다음에 이 세 단계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 순서가 바로 오늘 분석의 진짜 뼈대입니다. 네, 제1단계는 철저한 신뢰 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안 인증 마크, 전문가 집단의 참여, 전통기관과의 제휴, 이런 것들을 화면 전면에 확 내세워서 우리는 그 어떤 시중은행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의 뇌리에 쐐기처럼 팍 박아야 합니다. 일단 안전빵이다 이걸 보여주고요. 네, 이 기반이 다져지면 그제야 제2단계, 즉 편의성과 혁신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UX, 그리고 AI를 활용한 제로 세팅 수준의 엄청난 자동화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튼튼하고 안전한데 심지어 빠르고 편하게까지 하네 라는 감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 튼튼한 금고문이 깃털처럼 가볍게 스르륵 열리는 경험이네요. 맞습니다. 이 두 단계가 완벽하게 맞물린 이후에야 비로소 마지막 제3단계인 브랜드 감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하, 그때서야 감성을. 네, 이때 커뮤니티를 끈끈하게 구축하고 브랜드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고객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완성하는 거죠. 제1단계의 묵직한 신뢰, 제2단계의 짜릿한 혁신, 그리고 제3단계의 따뜻한 감성. 와, 이 순서를 거꾸로 하거나 건너뛰는 순간 아무리 기술력이 막강해도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와르륵 붕괴된다는 거군요. 네, 명심해야 할 공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이 분석 내용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문인식 한 번으로 쉽게 돈을 보내고 대출을 받을 때 사실 그 매끄러운 화면 뒤편에서는 기업들이 우리의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신뢰의 설계를 하고 있었는지 오늘 확실히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네,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터죠. 전문가님, 오늘 장시간 정말 깊이 파고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핀테크 마케팅의 정수를 딱 한 문장으로 결론 지어주시죠. 오늘 보고서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핀테크 마케팅의 진정한 무기는 수백억 원짜리 화려한 텔레비전 광고 캠페인도 막 눈이 부시게 화려한 UX도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불안을 완벽히 통제하는 그 정교한 신뢰 설계 그 자체입니다. 신뢰 설계 그 자체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환호하는 이 엄청난 AI는 그저 트래픽 음악 끌어모으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마케팅 기관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AI는 보안, 투명성, 전문성이라는 이 무겁고 딱딱한 신뢰 자산들을 고객 한 명 한 명의 가장 편안한 타이밍에 거부감 없이 쓱 전달해주는 아주 지능적인 신뢰의 배달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와, 배달 도구요. 네, 기술의 현란함이 아니라 신뢰의 무거움을 이해하는 핀테크만이 다가올 완벽한 AI 시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AI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나르는 도구다. 와, 진짜 오늘 분석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는 요약이네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핀테크 마케팅이라는 이 특수한 전장과 그 안에서 신뢰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기 위한 AI의 숨겨진 역할에 대한 깊은 탐험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본 강의 자료의 제3장이죠. 고객 여정 중심 마케팅 전략 편을 저희가 또 심층 분석할 예정이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도 아주 알찬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미친 듯이 진화하고 고도화되어서 인간 특유의 그 따뜻한 공감 능력은 물론이고요. 단 0.1%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무결성을 갖추게 된다면 어떨까요? 진짜 완벽한 AI네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월급 통장을 연결하며 느끼는 그 깊은 금융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국가기관이나 수백 년 역사를 가진 대형은행의 그 보증 마크에서 오게 될까요? 아니면 인간의 불완전한 개입이 싹 배제된 그 자체로 완벽하고 투명한 알고리즘 그 자체를 우리가 더 맹신하게 될까요? 야, 이거 진짜 묵직한 화두네요. 네. 기술이 인간의 신뢰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 임계점에 왔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내 자산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게 될지 오늘 밤 스스로에게 한번 깊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